자, 첫 번째 유형부터 우리 함수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잘 좀 기억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함수라는 단어 배우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 함수란 무엇이냐? 함수를 우리가 언제 처음 만나봤을까? 함수의 개념 자체를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너희들이 이딴 식의 그림을 본 적 있어? 아, 있지. 있어. 없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돼 있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놓고 여기 3 해놓고 여기 네모 이렇게. 네모 얼마야? 6. 이거 모르는 거 없잖아. 이거 알지 그치? 이게 함수잖아. 이 상자에 어떤 수를 넣었어. 그때 어떤 수가 튀어나와. 얘를 넣었더니 얘가 튀어나와. 이게 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넣는 수를 우리가 보통 x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나오는 수를 y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함수 이제 요 x를 가지고 무언가 계산을 때리는 여기를 함수식, 관계식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란 무엇이냐? 함수는 x의 값에 따라 y의 결과가 결정되어서 x랑 y랑 이렇게 한 세트를 마련해 주는 걸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정해지는 게 함수인데 반드시 하나로만 결정이 돼야 돼. x의 값 하나를 딱 넣는데 결과가 두 개 이상이거나 없으면 함수가 아니다. 알겠지?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는 반드시 x 하나가 있어. 그럼 반드시 x값 하나가 결정이 되면 y값이 몇 개를 결정돼야 된다고? 하나를 결정돼야 돼. 둘 안 되고요. 0도 안 됩니다. 0이라는 결과는 괜찮지만 개수가 하나도 안 나와서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x값 하나에 반드시 y값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두 개 이상 난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850번 봐봐. 다음 중 x랑 y가 함수 관계가 될 수 없는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1번 봐라. 자연수 x가 정해졌어. 그때 약수의 개수를 y라고 했으니까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자, 봐. 자, 예를 들어 1번의 경우 보시면 x가 내가 6이라는 수로 정했다고 할게. 그럼 6의 약수는 뭐야? 1, 2, 3, 6이야. 4개가 있지, 그치? 그 y는 얘네들이 y야 아니면 약수의 개수니까 y는 뭐라고 쓸 거야? 4라고 써야 맞는 거지. 4개. y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래서 이거는 x가 정해진 y값이 하나를 결정되는 거 맞지? 개수는 딱딱딱 있잖아. 누구의 약수는 몇 개, 누구의 약수는 몇 개, 누구의 약수는 몇 개 하나씩 정해지니까. 알겠어?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약수라고까지만 나오면, x의 약수라고 가지면 이 y가 아니라 얘네들이 전부 다 y가 될 수도 있겠지. 개수 말고 약수다라고 하면. 알겠어? 이러면 함수가 될 수가 없지. x 하나 정해져서 y가 4개가 나오잖아. 알겠지? 이런 거 안 돼. 그게 이제 밑에 문제에 나와. 밑에 문제 있으니까 이런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 2번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라고 하면 이건 함수가 될까 안 될까? x보다 작은 자연수. 예를 들어서 내가 x에다 1을 넣어봤어. 그럼 1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 있어? 없지. 0은 자연수 아니에요? 0은 자연수 아니고 없지, 그치? 아, y가 없어. 없으면 함수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지. 그 다음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x에다 내가 5만 넣어도 5보다 작은 자연수 y라고 하면 뭐가 될 수 있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되겠지, 그치? 여러 개 나왔지, 그치? 탈락. 2번이 답이죠. 지금 함수가 될 수 없다. 답은 2번인 거야. x를 정해보고 y가 하나가 아닌 경우로 선택하시면 답이 되겠죠, 지금은. 자, 3번을 볼게. x를 6으로 나머지. 야, 어떤 수를 6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수야? 6보다 작은 수, 맞지? 그래서 0이 될 수 있어. 나눠 떨어진다.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인데 y는 이 중에 하나가 걸리는 거지. 이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x가 정해지면 y가 하나씩 정해지는 거 맞죠? 그래서 4번은 너무 쉽죠. 계산하면 되니까 y는 500x 계산되지, 그치? 한 권이면 500원, 두 권이면 1000원, 세 권이면 뭐 1000원 이렇게 되겠지? 당연한 이게 함수. 즉 우리가 식 세울 수 있으면 함수예요. 대부분. 자, 5번은 안 다뤄봤지만 농도 문제.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공식이 있고 식이 있었지, 그치? 그치?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이거 식으로 표현 가능하겠지. 농도는 뭐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식으로 표현 가능한 얘도 함수가 될 수 있어. 그 답은 2번입니다. 함수가 아닌 것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유형 2번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함수값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표현을 좀 배워보자고. 우리가 x랑 y랑 이런 식으로 x의 결과, x의 값이 하나 정해지고 y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건 함수라고 하였다. 아,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다. 거기까지 알겠으면 잘 봐.
x랑 y에 뭘 줄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할 거니까 관계식, 계산하려는 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y를 x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 y가 하나씩 결정이 되겠지. 그렇지? 아까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여기다 x를 대입해서 여기 y가 나온다고 하면 이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x한테 뭐 하라는 얘기야? 3 더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걸 식으로 썼으면 y는 x에는 3 더하는 수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런 게 함수식인 거야. 알겠어? 요런 게 함수식인 거라고. 요렇게 표현되는 게 함수식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 결정되는 걸 함수값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 우리가 y를 x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x식을 대표적으로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fx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쓰기도 한다고. fx 이 두 식을 같이 연결했으면 fx가 어떤 x의 식으로 표현된 걸 함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봐봐. y는 2x 플러스 6 이렇게 써있는 식하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 2x 플러스 6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보셔도 괜찮은 얘기야.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잘 봐.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 정해진다 이거잖아 지금 함수가. 만약에 함수식이 이렇게 나왔어. f는 대표식이니까 여기는 이제 문제마다 결정이 될 거야. 문제마다 다 다른 식이 나올 건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식이 결정됐어. 그럼 x가 2일 때는 y가 얼마 나와? x에 2를 넣어보라는 얘기야. 계산하면 되는 거야. x가 2일 때 2 대입하면 되니까 x가 2면 2 곱하기 2 플러스 6이니까 결과는 10이겠군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치? 됐어? 근데 이 함수 표현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요. 이렇게 써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요렇게 쓸 수 있다고. x에 2를 대입한다라는 요령을 요렇게 쓸 거야. f2라고. x에 2를 대입해서 쓴 거야. 이렇게. 됐어? 됐지? 그럼 여기다 이쪽 오른쪽 계산할 때 어떻게 똑같이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얼마? 10. 이렇게 함수값을 표현할 수 있다. 함수값이 이렇게. 이건 뭐야? x에 2를 대입했을 때 결과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 표현은 x에 2를 대입했다라는 뜻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차 함수 이제 우리가 다른 게 1차 함수니까 여기 1차식이 올 건데 이건 바로 다음 편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x가 얼마일 때 함수값이라고 하면 x에 그 수를 대입해. 그래서 x에 p 똑같이 이쪽에 p를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함수값. 되겠지? 함수값. 함수에서 땡땡값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거든. 잘 기억해. 앞으로 너희들은 수학에서 함수만 다뤄 대부분.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앞으로 배우는 고등학교 나와서 배우는 대부분이 전부 다 함수에 대한 얘기야. 그때 땡땡값이라는 말,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상나와 함수값, 값 이거는 무조건 y값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식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알겠어? 식의 결과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대입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식을 제시를 해줬지. 1차 함수 fx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야. f1이 5래. 이거 무슨 뜻이야? x에 1 대입하면 5가 나와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써볼게. f1이 5다라는 식을 우리가 써주게 되면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1 넣었더니 a 곱하기 1 플러스 3인데 걔는 5야 안 하는 거야. a 곱하기 1은 어차피 a니까 이걸 풀어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a는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자, a가 2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야. 뭐냐면 식을 완성을 할 수 있어. 무슨 뜻이냐면 fx가 이거였는데 a가 2였어. 그럼 여기다가 2가 들어가야 맞는 거니까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fx 식이었지 원래. 그렇지? 자,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또 있어. fb는 13이라는 식이 있네. 오케이. 그럼 나는 fb는 13이라는 걸 또 한 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지. 이거 무슨 뜻이냐면 x에다 b를 쓰면 13이 나와요 라는 거야. x에다가 x 여기 있죠. x에다가 b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식은 그 결과는 13입니다. 요거였었고. 요거 풀면 3열로 이항하면 10되고 2b는 10이니까 얘가 10되려면 b는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와 b가 결정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7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자,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 유형 3번을 보시면 봐봐. 내용을 볼게 이제. 내용 설명을 좀 들어봐. 자, 이렇게 여기서처럼 fx는 혹은 y는 이라고 해서 식을 써줬는데 그 식이 몇 차식인 경우 x에 대한 1차식인 경우 y를 나타내는 x의 계산식이 1차식인 경우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1차 함수라고 한다는 얘기야. 1차 함수. 당연히 2차식이면 몇 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 3차식이면 3차 함수.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막 삼각지수, 로그함수 될 텐데 그 함수마다 이름이 붙는 거야.
여기 있는 식이 x에 대한 식이 여기 뒤에 있는 식이 뭐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여기 이름이 붙을 거야. 함수의 이름이 붙는 거야. 자, 지금 우리는 1차 함수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1차 식이 나타나겠지. 아, 1차 식이라는 건 최고차 항이, 최고차 항이 1차 항인 거 이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맞지? 그래서 y는 여기 x에 대한 1차식 ax 플러스 b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fx에 대한 표현으로 써주게 되면 fx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아무튼 1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1차식이 있어야 돼. 1차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x에 대한 1차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x 앞에 계수인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얘가 0이면 x가 사라지. 0 곱하기 x는 0이니까 맞지? x 1차 항이 사라져. 근데 b는 0이어도 돼 안 돼? 상관없죠. b가 0일 때 우리가 했던 거지. 지난 시간에 y는 ax 그래프 한참 그려줬지, 그치? 맞지? 그 얘기야. b는 0이어도 상관없어요. 1차 ax 1차식이니까. 중요한 건 1차 함수가 되게 한 조건은 x 앞에 계수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b는 0이어도 돼요. 알겠어? 자, 1차의 뜻은 이렇게 ax라는 1차식이라는 뜻은 a라는 수의 x가 한 번 곱해진 게 1차야. 한 번 곱해진 게 1차라고. 알겠어? 두 번 곱해지면은 x 곱해지면 x 제곱되고 그럼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 봐봐. x분의 a라는 건 무슨 뜻이야? a를 x로 나눈 거잖아. 그치? 나눈 거니까 곱한 게 아니지. 얘는 1차가 아닙니다. 즉 x가 분모했으면 1차식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저 문제. 마지막 멘트는. 알겠지? 그래서 1차 함수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차 함수의 구별은 어렵지 않아. 1차식이면 돼.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함수는 이렇게 지금 fx 말고 xy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 x랑 y가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맞지? 그래서 기억은 함수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바로 알 수 있어. 왜? 기억엔 뭐가 없어? y가 없거든. 너는 있지만 y가 없어서 기억은 안 돼. 그럼 니은을 확인해보자.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얘들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y는 꼴로 정리했을 때 1차식인가를 확인하면 돼. 자, 니은은 그러면 y를 이항할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 y를 절로 이항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y가 되면서 2y는 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바뀔 거고, 이걸 y는으로 고치려면 x 앞에 있는 y 앞에 있는 2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자,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죠. 이쪽은 y가 되고 2분의 1을 곱했더니 어떻게 돼?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곱하면 1 이렇게 되겠지. 됐어? 이거 1차함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x 앞에 a가 2분의 1 분수여도 되니까요. 알겠지? b가 1일 때 이렇게 1차함수 될 수 있어. 디귿은 무조건 되죠. a가 3분의 1 y는 ax 꼴이니까, 그치? 그죠?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바로 리을 볼게. 리을도 우리가 이거 y는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라는 거였으니까 y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얘들아 y는으로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안 없애도 괜찮아. 얘만 없애면 돼.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할 거야. 양변에 3을 곱해서 써주면 2분의 3x 그러니까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y 3 곱했으니까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 욜로 이항하시게 되면 얘 1로 이항하면 플러스 y 먼저 쓸게. 3 절로 이항하면 2분의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1차함수 될까 안 될까? 되죠. a가 2분의 3 ax 플러스 b꼴 맞지? 1차함수 될 수 있어. 리을도 가능. 미음은 돼 안 돼? 미음 이렇게 우리가 분배하면 x제곱이 생겨. 안 되지, 그치? 바로 탈락. 비읍을 볼까요? 비읍도 전개시켜 볼 건데 비읍은 y는으로 정리돼 있어. 3을 분배하니까 6x 마이너스 3 플러스인데 이 뒷부분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으니까 내비 두고 여기를 봤더니 1차 맞지, 그지? 답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3개에다가 누구 추가? 디귿까지 추가. 그래서 총 4개가 답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긴 게 1차 함수. 식을 정리했을 때 1차 함수. 알겠지? 자, 이제 이 1차 함수에 대한 그 유형 4번부터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기억하자면 y는 ax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는 설명했고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다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주면 뭐 그 그래프에 대한 얘기 말고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우게 되면 y는 fx라고 해서 여기 이제 어떤 x의 식이 y 끝일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식이면 1차함수, 2차식이면 2차함수 이렇게 식의 형태에 따라서 함수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함수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함수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결정이 됐겠죠. 이렇게 맞지? 그래서 뭐가 생겨? 순서상이 생겨. 세트가 생긴다고. 이 x가 뭐일 때 y가 얼마 이렇게 세트가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y는 ax 그래프 그릴 때도 해봐서 알지만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인지 해서 점 찍고 순서상 좌표평면상에다가
x가 정해지면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이게 수소상의 점에 대한 찍찍이 그 점들 싹 찍어가지고 그 점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선이 되고 그 선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그래프라고 하는 거지. 함수의 그래프.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x, y 점들을 싹 모아서 점을 찍다 보니까 연결이 될 거란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y는 ax라는 직선에 대해서 점들을 싹 찍어가지고 몇 개 찍어서 이제 연결해봤잖아요. 그렇지? 그런 얘기라고. 자, 쓸 필요 없어. 이거 문제풀이 아니야. 그 밑에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이거 푸는 게 아니야.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 알겠지? 여기서 듣기만 하면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이야. 듣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점들을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우리는 함수를 배우면요 무조건 그래프를 연결하셔야 되면 앞으로 어떤 함수를 배우든지 간에. 알겠지? 그래프를 갖고 문제 겁나 풀 거야. 진짜 고3이 될까지. 알겠지?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점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그려줄 거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 점들을 찍어서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었는데 그래? 그럼 조금 반대로 얘기해볼까? 그럼 내가 여기 한 점을 만약에 잡았어.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이 점을 P, Q라고 하면 이 P, Q는 이 식을 만족하는 한 점이었었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지금 내가 이 y는 ax라고 썼지만 이걸 그냥 하나의 fx라고 생각을 해봐.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그냥 두자고. 얘가 그냥 y는 어떤 fx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이 P, Q가 여기 요 위에 있으면 직선 위의 점일 경우 또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P, Q라는 점을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 점은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수석성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x, P, Q가 요렇게 직선 위에 있는 점일 경우 자, 두 가지 멘트를 사용할 거야. 잘 들어. y는 fx의 그래프가 인치는 그래프를 얘기해. 알겠죠? 1차 함수의 그래프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P, Q라는 점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그림 자체를 그래서 지나는 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점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P, Q는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직선 위에 놓여 있는 점들 중 하나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 말은 뭐야? 이 두 가지 말이 성립한다는 것이 이 두 가지 말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P, Q는 이 식을 만족하는 점이지, 그렇지? 다시 말해서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연립방정식 할 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연립방정식에서 어느 한 쌍의 해가 나와. 근데 이놈의 해야 이게 대입해서 찍으시 똑같은 방식이야.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함수식에다가 대입하면 주어진 식이면 성립해야 돼. 자, 기억하세요. 지나는 점, 그래프 위의 점 둘 다 대입이야. 마치 뭐랑 똑같아? 방정식 문제에서 해가 주어진 거랑 같은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알겠어? 이런 걸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아, 지난다. 위의 점 대입. 오케이. 그럼 앞으로 문제 풀 때 나오면 대입이라는 얘기지. 어디다가 점을 시계. 알겠어?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이런 걸 배웠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알겠지, 지연? 이런 걸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두 점 다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얘 한 번 따로따로 대입할 거야. 첫 번째 주어진 점 마이너스 1, P를 X자리와 Y자리입니다. 반드시 XY에 대입해주면 P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고 플러스 4. 즉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4. 4는 2분의 8이니까 이대로 계산하면 얘는 2분의 5겠구나. P는 2분의 5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 이걸 이용해서. 그다음 두 번째 점 Q,7이 있어. Q,7을 대입해주면 Y자리에 7 X자리에 Q 이렇게 된 상태니까 이 4를 절로 이항하면 3는 이렇게 되겠죠. 3는 2분의 3Q고 양변에 3분의 1 곱하면 즉 Q가 2면 이렇게 약분돼서 3 나오겠지, 그지? 맞죠? 그래서 이거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이거는 Q가 2겠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P는 2분의 5, Q는 2. 그럼 문제는 묻는 2P-Q라는 값은 2 곱하기 P가 2분의 5고 Q가 2니까 이대로 계산해서 이대로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빼기네요. 미안, 빼기야 얘들아. 빼기면 5 빼기 2에서 결과는 3이 되겠지. 알겠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유형 4번입니다. 자, 유형 5번을 내용을 보기 전에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정리했던 누구? 정비례
y는 ax의 그냥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해볼게. 자, 이 그래프는 x축과 y축 이렇게 있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자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를 향한다. 기억하시죠? a가 양수인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절대값 a에 따라 그래프의 생김새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을 거야. 자, 이게 y는 ax의 그래프야. 맞지? y는 ax 어디 지난다고? 원점 0,0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해. 됐지? 포인트야. 기억해야 돼. 이랬었는데, 자, 우리가 다루는 1차함수는 뭐야? 얘들아, 1차함수는 y는 어떻게 생겼냐면 ax 플러스 b 이런 거라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위에 얘기했던 게 요만큼이었다면 뭐가 생긴 거냐면 플러스 b가 생긴 거야. b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그치? 잘 봐. 그러면 원래 ax가 있었는데 b가 생김으로써, 만약에 b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x의 값이 정해졌어. 그럼 얘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겠지. 0일 땐 0이라고 정해져 있겠지, 그치? 근데 y값이 0이 아니라 얘가 생기면서 뭐가 돼? b가 되겠지, 이렇게. 맞아? b가 만약에 양수값이면 x의 값이 정해졌을 때 여기였었다가 얘가 생겨서 여기였다가 얘가 생기면서 b만큼 커져. 또는 b가 음수면 작아져.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 b는 y의 값에 변화를 줄 거야. x의 값은 똑같은 수를 대입을 해. 얘랑 똑같은 수를 대입을 해도 y의 값이 얘 때문에 b만큼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맞지? b만큼 변한다고. 잘 들어봐. y의 값이 b만큼 변한다는 거, y의 값이 변하는 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y 값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우리가 평행하게 이동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y축의 방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위아래를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y축의 방향이 b만큼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y는 ax가 이거였어. 근데 만약에 b가 양수야, 그럼 플러스 b만큼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모든 함수 값들이 b만큼 커진 거지. 1 커지고 2 커지고 3 커지고 이런 식으로. b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면 돼. 작아지면 돼. 모든 점들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어?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이렇게 두 칸 내려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생각을 해봐라. 야, 모든 점이 그대로 일씩 들어 올려졌어. 그러면은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은 무슨 관계야? 평행한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해? 평행 이동. 직선을 평행하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얘기죠. 잘 들어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 요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y는 ax라는 원점을 지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b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직선이 b만큼 올라가서, 이거 똑같이 올라가는 거, 모든 점이 똑같이 b만큼, 이렇게 b만큼 b 같은 거리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생기겠지. 직선이 하나 이렇게. 됐어? 요 거리들이 전부 다 어떤 거야? 올라가는 거리가 다 똑같이 b, 맞아? 플러스 b.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언제? b가 양수인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b가 만약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b만큼 내려오겠지, 그치? 됐어? b가 만약 음수라면 b만큼 내려와. 그럼 똑같이 다 내려와.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 생기게 되면 요 내려온 거리가 다 똑같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는데, 이때 b값은 양수가 아니라 음수였겠죠. 됐어? 그 다음 잘 들어봐, 얘들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얘랑 얘도 파란 거랑 빨간 것도 지금 이만큼 차이가 나겠지. 얘네들도 평행이동 관계겠지. 맞아? 그럼 얘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를 위로 올라가서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알겠어? 우리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잘 봐. 뭐냐면, 잘 들어봐. 수치까지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이야. 여기에 예를 들어서 y는 뭐 2분의 1x라는 직선이 있다고 하게.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 원점을 지난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이건 b가 얼마일 때야 실제로? 0일 때겠죠. 맞아? 0일 때 x가 0일 때 얼마나. 아무튼 여기 아무 평행이동 안 한 상태. 알겠지? 0 원점을 지나는 이거일 때야. 됐어? 잘 들어봐.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두 칸 정도 올려서 그렸어. 이렇게 두 칸 정도 올라갔다고 할게. 이만큼 올라갔어. 여기가 이만큼 올라간 상태지. 모든 점들이 이만큼 올라갔어. 여기가 얼마겠어? y 좌표가 2였겠지.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 된 상태야. 맞아?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됐니? 어떻게 하면 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뒤에 2 더하면 돼요. 그냥. 알겠어? 뒤에 2 더하면 돼. 잘 이해해야 돼. 지금부터 식을 이걸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는 1만큼 내려갈게. 이렇게 해서
여기 1 내려온 거리가 1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었겠지. 여기서 1 내려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이동한 거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한 칸 내려와 이런 뜻이야. 알겠어?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 두 칸 올라가 이런 뜻이고요. 알겠지?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한 칸 내려오게 되면 이 그래프가 한 칸 내려와서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된다고. 알겠어? 자 그럼 봐봐. 내가 아까 이렇게 두 개를 연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들아 얘를 이 함수를 이렇게 이동하려면 몇 칸 올라가야 되는 거야? 3칸을 올라가야 되겠지. 맞아? 어? 여기 봐야지. 여기서 한 칸, 여기서 두 칸 이렇게 3칸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y축의 방향으로 위아래로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올라가야 된다고? 3칸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3 이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러면 얘를 잘 들어봐. 얘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면 이 식이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이런 얘기인 거지. 자 원래 식이 뭐였었죠?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었지, 그치?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이니까 뒤에다 플러스 3을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거 둘이 계산한다니까 뭐가 돼? y는 2분의 1 x 플러스 2 직선이 나오겠지 그대로. 됐어? 자 아까 다시 생각해봐. 얘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하니까 뒤에다 플러스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 하니까 뒤에다 그대로 마이너스 1 맞지? 얘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 하니까 뒤에다 그대로 플러스 3 그러면 이 식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알겠죠? 뭘 알냐? 패턴이 이거잖아.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뒤에다 플러스 b 여기다가 플러스 b 됐어? 밑에 거 봐. 어떤 1차 함수가 있었어. 여기 뭐가 있어서 원래도 있었다고 그랬지? 이 그래프 자체를 y축의 방향으로 또 p만큼 이거 나오면 무조건 뒤에다 플러스 p 붙이면 된다는 얘기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오케이 플러스 b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오케이 플러스 p 원래 함수식에다가 그대로. 이해됐지? 됐어? 기억하셔야 돼요. y축 평이동 y축의 방향으로 땡땡만큼 평이동하면 무조건 뒤에다가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872번 뭐야? 1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했다. 잘 봐.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을 해. 그러면 잘 봐. 이걸 그대로 바꿔서 y는 2x-5였는데 p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뒤에다 뭐 해야 돼? 플러스 p 때리라고 그냥. p가 없으면 알아서 마이너스가 될 거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x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뒤에다 이렇게 p 플러스 p 이거만 기억하면 되겠지.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그치? 그대로야. 자 이거야. 평행이동한 함수가 이겁니다. 이 함수가 2,-3을 지난다. 뭐 해야 돼? 대입이지. 어디다 대입해야 돼? 평행이동한 함수에 대입하셔야죠. 얘가 지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x는 2, y는 마이너스 3. 그럼 알아서 p값이 정해지겠지. y 자리에 마이너스 3 넣고 x 자리에 2를 넣으면 2는 4 빼기 5 플러스 p 이렇게 될 거니까.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3은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p입니다. 그럼 요거 이항하시면 p는 마이너스 3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p값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 요게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 됐지? 자, 6번째 유형의 1차 함수 그래프를 확인할 거고 그 그래프에서 x절편, y절편. 자, 새로 배우는 단어가 나왔죠? 절편 뭐야? 언제 들어봤어? 떡이잖아, 떡. 아니야? 그지? 절편은 떡이야. 절편, 그거랑 다른 단어라는 얘기지. 그지? 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을 가진 뭔가가 있습니다. 자, 절편의 뜻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을 보면 잘 봐.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원점이었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는데 b가 생기면서 아까 이렇게 이동했잖아. 그치? 그래서 적당히 이동된 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1차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얘가 지금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라고 해놓자. 이랬을 때 잘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야. 누구랑 교점이냐면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생기고 y축하고 만나는 점이 생기지. 맞아. 그래서 여기 1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요 점 x축과의 교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절편이라고 부를 거야. 절편의 뜻은 축과의 교점을 얘기해. 축과의 교점. 알겠지? 그래서 x축과 교점이면 x절편. 그럼 여기는 누구랑 교점이야?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 y축과의 교점인데 그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얘를 우리가 y절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럼 이 점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내가 좌표평면 처음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x축이라고 하고요.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누가 0일 때야? y값이 0이지. 자, 잘 들어. y값은 위로 가면 플러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여기 기준은 얼마? 0 이거야. 그지? 마찬가지로 y축이 여기인데 y축이 여기면 x의 값은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기준은 0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의 y값은 무조건 0이야. 0,0, 1,0, 2,0, 3,0 뭔지 알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0,0, 0,1, 0,2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y축이고요. y축은 x가 0일 때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구하는 방법이 눈이 띄네. 눈에 띄죠? 뭐냐? x절편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 x절편은 요 점은 y값이 무조건 0이니까 y에 0을 대입하시면 x값이 나오겠지. 그 x값을 x절편이라고 해. 그럼 x절편을 쓸 때 어떻게 쓰냐? 그냥 그 값만 쓰시면 돼요. x절편이 얼마예요? 3 이렇게 그냥 값만 쓰면 된다고 나오는 결과를. 알겠지? 마찬가지 지금 y절편은 여기는 x값이 전부 다 0일 때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돼. x에 0을 대입해서 y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야, 그런데 잘 봐. 이 y절편 같은 녀석은 1차 함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 x에 0을 대입해봐. x에 0을 넣었어. 그럼 뭐가 돼? y는 0 플러스 b니까 얘가 그냥 y절편 값이 되겠지. 0은 더 하나 많으니까 이제 맞아? 맞아? 그래서 1차 함수가 이렇게 쓰여 있어. 그때 여기 뒤에 요 녀석, 요 b가 바로 뭘 뜻하는 수랑 같아? y절편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얘기야. x절편은 좀 계산이 필요하지만 y절편은 계산이 필요 없다고. 무조건 0이야. 이거 보이죠?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인데 b 그럼 저기 y절편이야. 알겠지? 외워야 돼. 여기서 외워야 돼. y절편. 그럼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알겠지? 외우지 말고 계산하시면 되죠. 어떻게?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볼게. 꼭 직선이 저렇게 생길 필요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 직선을 y는 2x-4 아니다 플러스 4 이렇게 써볼게. 예를 들어서 됐어? y는 어디 갔어? 마이너스 x 우리 배웠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음수다. ax에서 그치? 그거를 4만큼 평행이 더하는 거 맞아? 배운 거 다 나왔네요? 그러면 y좌표 여기 얼마겠어? y좌표 누구라고? 얘라고. 자, 그대가 마이너스 4 쓰다가 플러스로 바꿨으면 위에 있었어. 무슨 뜻이냐? 잘 봐. 원래 여기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을 우리가 이거 뭐야? 플러스 4만큼 평행이 되겠다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 플러스 할 거고 우리가 좀 전에 y좌표 구하는 방법도 배웠잖아. x가 여기 때 얘기 플러스 하는 거고 그대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y좌표는 얼마?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지? y좌표 4. 그럼 x좌표는 여기인데 여기에 좌표를 구하려면 여기 x좌표를 구하는 거야. 수직선상에서의 점 얼마인지를 구하는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여기는 누가 0일 때라고? 여기는 y가 0일 때잖아. 0 계산하시라고요. 아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이 될 때 x값이 필요한 거거든. 1차 방정식이 됐지 그치? 풀면 돼. 그래서 여기 이항했던 2x는 4가 되고 x는 얼마가 돼? 2. 아 여기는 이겠군. 이 x절편 2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어?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어려운 거 아니야. 방정식 풀이만 해주시면 돼요. x절편은 방정식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참고 두 그래프가 x축에서 만난다. 자 이런 말이 있어. y축에서 만난다. x축에서 만난다. 이런 말이 있어. 잘 봐. 자 함수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의 함수가 있어. 또 하나의 그래프가 생겼는데 즉 좌표평면상에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만약에 두 그래프가 x축 위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만나는 점이 여기란 얘기야. 즉 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지. 그럼 이 직선을 잘 봐봐. 이 직선의 x절편은 똑같이 여기고 y절편은 여기야. y절편은 다르지만 x축에서 만나면 뭐가 똑같아지는 거야? x절편이 같아질 거란 얘기지. 알겠어? 즉 이 말은 이 말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둘이 만나는 점이 x축이야? x축에서 만나? 그러면 x절편이 같은 거고 반대로 또 하나의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번에 y축에서 만나. y축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뭐가 같은 거야? y절편이 같은 거겠지 그치? 맞아? 이때 좀 더 쉬워. 왜? 여기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알겠어? 뭐만 달라? 여기만 달라질 거란 얘기야. 알겠지? 그걸 힌트를 삼아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형 6번에서 보시면 x절편이 나머지니까 다른 하나를 구해라. 자 y절편이면 사실 너무 쉽게 볼 수 있거든. y절편이면 5분의 1, 마이너스 1, 4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이니까 너무 쉽게 볼 수 있지만 지금 x절편을 물어보고 있네? x절편을 구할 필요가 있죠? x절편은 y가 0일지 그치? 직접 계산해야 돼.
계산해야 돼. 그럼 얘가 0일 때 x가 얼마 나와? 암산 싹가는 2분의 1 x절편 2분의 1. 그래서 이거 x는 2분의 1이라고도 사실 잘 안 써요. 그냥 2분의 1 이렇게 쓰죠. x절편 2분의 1. 얘는 얼마나 할까? 너무 쉽지. 이거 2분의 1이 이것도. 맞지? 얘 0 되려면 마이너스 x니까 2분의 1일 거 아니야. 이거는 0 되려면 여기 2분의 1이네 이것도. 맞지? 얘는 잘 봐. 얘도 2분의 1 나올 거야. 됐어? 얘는 어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지. 그지? 잘 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인 거 확인이 되거든요. 직접 계산했을 때. 맞지? 근데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봐. 우리 x좌표 구할 때 어디다 0 대입할 거야? y에다 0 대입할 거지, 그치? 잘 들어봐. 0 돼야 돼. 여가 0이 되게 만드는 중이야. 맞지? 잘 봐라. 얘는 x 앞에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야. 그럼 x는 플러스겠지. 둘이 더해서 0이 돼야 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마이너스를 갖고 있으니까 x가 플러스면 되죠. 둘이 부호가 반대여야 더해서 0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둘이 부호가 같으면 더했을 때 절대로 0이 될 수 없잖아. 이해되지? 플러스끼리 더해서 0이 되는 경우 있어? 없어요. 마이너스끼리 0 될 수도 있어? 없지. 플러스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누가 봐도 5번일 수밖에 없지.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지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즉 얘를 구하면 x는 양수 나와야 되고 x 플러스 나올 거고 플러스 나오고 플러스 나올 건데 얘만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 나머지니까 다른 하나는 이걸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좀 체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이제 중요한 것도 배웁니다. 유형 7번. 이제 우린 1차 함수식을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야. 이걸 배우면 1차 함수식을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자, 뭘 얘기할 거냐? 이제 A를 얘기할 거야. A. 근데 우리가 이 A에 대한 얘기를 안 해봤을까요? 해봤지. 딱 하나 빼고 얘기했어. 요 멘트 빼놓고는 우리 다 얘기하는 거거든. 왜? 우리가 배운 거 뭐 있지? 지난 시간에 내가 정리해줬던 거 y는 ax에서 그 a랑 지금 우리가 ax 플러스 b 할 때 a랑 같아 틀려? 같은 역할 하지 않아? 맞니? 얘들아 왜 반응이 없어? 이 새끼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학년 거 복습하면서요 제가 A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난 직선 이렇게 그려줘서 이런 게 있었고요. 맞지? 오늘 배운 1차 함수에서 B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올라가서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생기게 된다? 그럼 여기가 이제 B가 될 거고 B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때 Y절편이 B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거 방금 배운 게 이런 식이잖아. 여기는 A랑 여기는 A 같아 틀려? 같은 거잖아. 얘를 평행 이동했을 때 우리가 뒤에다 플러스 B 붙이는 걸 해본 거잖아 지금까지. 그치? 됐어? A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A 역할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A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우리가 뭘 배웠을까? A가 양수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오른쪽 위를 간다. 기억하셔야죠. 그치? A가 이렇게도 지나가고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지만 아무튼 A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고? 오른쪽 위를 향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된다는 거였었지, 그지? 자, 반대로 A가 음수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도 있었고, 뭐 절대값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었지, 그지?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라고 얘기해서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다음 또 뭐 얘기했어? 지난 시간에 잘 생각해보면 얘가 2분의 1일 때 얘가 1이고 얘가 2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값이 커질수록 경사가 급해진다 얘기했어. 그래서 A의 절대값을 봤을 때 절대값 A가 커지면 경사가 급해진다. 그걸 다른 말로 Y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 지금 그게 이 얘기잖아. 됐어? 근데 그 A를 이제 이런 성질을 갖는 이 A를 우리가 뭐다라고 얘기해 줄 거야. 그 뭐다가 바로 뭐냐면 기울기. 경사가 기울어진 정도. 맞아? 그걸 기울기라고 할 거라고. 알겠어?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정하는 거냐? 기울기는 우리가 수치를 정할 거니까 그 수치를 정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자, 봐봐.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릴 겁니다. 일정 부분만. 자,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2분의 1일 때, 맞지? 이런 거 기억나지, 그치? 맞아. 요 정도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 잘 봐. 한 요쯤을 기준으로 할까요? 요쯤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x가 1이라고 해볼게. x가 1일 때 y값 생각해볼게. x가 1일 때 여기 y값 얼마야? x가 1이면 y가 얼마나? 2분의 1. 그 다음에 이 녀석은 x가 1일 때 y 얼마나? 1. 이 녀석 x가 1일 때 얼마나? 2. 자, x가 1이 커지는 동안, 자 1이 커진다는 거 어디냐면 똑같이 여기서 출발하죠 지금, 그지? 0,0에서 0에서 1, x가 1 커지는 동안 y가 얼마큼 커진 거야 이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1 커질 때 2분의 1 커지는 거지, 맞아? 여기는 이 직선은 x가 1 커질 때 y 값도 얼마 커져? 1 커지는 거지. 요 직선은 x가 1 커질 때 y가 얼마 커지는 거야? 2 커지는 거지, 맞지?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얼마큼 커지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그 기울기 값이 바로 여기 쓰입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내가 x 1 대입해서 계산하면 1 대입하면 바로 나오잖아 여기 있는 값들이. 알겠어? 이해되니? 무슨 말이냐면, 자 직선이 예를 들어 요런 데 하나 있어. 얘가 y는 ax라고 하면 요 점의 y좌표는 얼마가 돼? x가 1일 때 a가 되잖아. 됐어?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면 x가 1 커질 때 y가 a 커지겠지? 그지? 그래서 기울기는 뭐라고 얘기한다면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자, 기울기를 정의하는 방법이야. 기울기를 정하는 방법은 이거야. 자, 기울기를 정하는 방법은 x가 얼만큼 커졌지, x의 증가량을 생각을 했을 때 그때 y가 얼만큼 커지는지 이렇게 b로 나타낸 거, 비율로 나타낸 것을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 기울기 값을 구하다 보니까 x가 1 커질 때 얼마 커지느냐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a 값이 된다는 얘기가 x 앞에 있는 수가 그 기울기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a를 기울기라고 얘기하고. 알겠어? 알겠니? 비율이니까 얘들아 똑같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잘 봐. 만약에 여기 x가 2잖아? 그럼 여기 2일 때 여기는 얼마가 돼? 실제로? x가 2 대입하면 1 나오지. 그럼 x가 2 커질 때 1 커져. x가 2 커질 때 1 커지니까 기울기 2분의 1인 거지. 여기는 2,1 거 아니야. x가 2, y도 2 나오니까 2 커질 때 2 커져. 2분의 2니까 1이 되는 거라고. 됐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간다고 해볼게. 여기라고 하면 여기는 x가 2일 때 얼마 나왔냐면 여기다 대입하면 2일 때 4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x가 2 커질 때 y는 4 커지니까 2분의 4에서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기울기 그런 의미야.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가도 똑같겠지. 지금 음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도 x가 얼마 커질 때 y가 얼만큼 작아지냐니까 증가량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맞아?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면 x가 1 커질 동안 y는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커질 때 y는 2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x 증가량이 1일 때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증가량이 마이너스 붙으면 감소하는 거지 실제로. 알겠어? 알겠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울기.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 자리. 자, 이제 우리 그러면 1차 함식을 다 배운 거거든. 기울기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1차 함식을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린 앞으로 x 앞에 있는 개수인 이 a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라고? a는 뭘 의미하는 거야? 기울기를 나타내는 수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 기울기를 봤더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걸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됐지? 됐어? 자, 오늘 배울 내용 다 할 거야. 잘 봐. 이 기울기 a에 따라서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더라?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었구나. 기억하시죠? 알겠어? 저번 시간 정리해준 중학 1학년 내용 기억하시면 돼요. a가 음수면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럼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를 알 수 있겠지. 알겠지? 형태라고 했어. 정확히 기울어진 정도는 계산해봐야 되는 거고. 알겠어? a의 부호에 따라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뒤에부터 먹은 이 b는 뭘 의미하는 거였었어?
x가 0일 때 나타나는 y 값이다 보니까 얘는 y축과의 교점, y 절편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를 정리할 수 있겠지, 그지? 알겠어? 알겠어? 자, 이제 1차 함수 a와 b의 역할을 완벽하게 알았어.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이 식만 보고도 우리 그래프를 얼추 대충 비슷하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뒤에 가서 이제 연결할 거긴 하지만 그래프랑 이렇게 연결될 거란 얘기지. 자,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하나의 함수를 주었어. y는 2x-4래.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거야. 잘 봐. 기울기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이렇게 생겼겠구나. 맞지? 그 다음에 y절편은 -4이지, 그치? -4가 y절편이니까 -4가 여기 있어. y축과 교점 됐어? 그리고 요 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y절편 여기라는 얘기네, 그치? 그리고 직선 올라가게 생겼는데 오케이, 그럼 올라가게 촥 그리면 돼, 그치?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x절편을 생각해볼까? y가 0일 때 x2 나왔네? 이렇게 그려주면 완벽한 그래프가 되겠지. 맞아? 그래프 그리는 방법 설명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눈빛이 돌아가는 게 쉬운 눈빛. 자, 그렇다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되겠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뭐였지? 여기 있죠. 절대값이 커지면 y축이 점점 가까워진다. 경사가 급해진다. 맞지? 그런 얘기야. 자, 880번 볼게요. 다음 그 1차 함수의 그래프 중 x의 값이 3만큼 감소할 때 y의 값이 9만큼 증가하는 거. 자, 이 멘트 잘 봐. 이런 멘트. x 값이 뭐뭐 어떻게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 무조건 기울기에 대한 얘기야. 이 멘트는 절대적으로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 기울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x의 값이 3만큼 증가가 아니라 감소할 때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3만큼 감소할 때 x 증가량이 -3이라는 뜻이고, y의 값이 9만큼 증가, y의 증가량은 플러스 9, 3자 가질 때 9 커질 이런 뜻이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일까? 약분하니까 -3이지, 그치? 맞아? 맞니? 그럼 우리가 찾는 밑에 이제 1차로 식이 잔뜩 나와 있을 텐데 그 식은 어떻게 생겨야 돼? 이게 기울기, 즉 a 자리에 -3이 있어야 되니까 -3x 플러스 뭐식이 여기는 모르지. 맞지? 기울기만 알려졌으니까 이렇게 생긴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보기를 봤더니 x 앞에 개수가 -3인 게 답이 될 거라고. 그러면 답 중에 몇 번에 있어? 5번. 이렇게 답을 체크할 수 있겠지. 알겠어? 됐지?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또 기울기에 대한 얘기니까 유형 8번을 보시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내가 기울기 설명할 때도 얘기 드렸어요. x가 얼만큼 커질 때 y가 얼만큼 커질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즉 다시 말하면 직선 위에 두 점을 알려준 거야.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 x축하고 y축 이렇게 있는데요. 그 두 점을 절편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사실 가장 많고, 문제에서 x절편, y절편 알려주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직선이 아무 두 점이나 알려줬어.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를 알려줬다고 할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x1, y1, x좌표를 x1, y좌표를 y1, 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이 두 점인데,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기울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꼭 아무 두 점이나 상관없고,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동안 x의 값은 여기 x1에서 x2까지 이만큼 커졌지. 맞아? 이만큼 커졌어. y좌표는 여기 y1에서 여기 y2까지 이만큼 커진 거라고. 맞아? 그럼 x 증가량은 이만큼, y 증가량은 이만큼. 됐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x 증가량을 구할 거면 여기서 요거 빼면 되지. 요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x2 빼기 x1이 이 증가량이야. 요 증가량은 위에서 밑에 곱하면 되니까 y2 빼기 y1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꼭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음수 쪽으로. 그래놓고 여기가 이제 x2, y2라고 하면 x1과 x2를 봤을 때 여기가 x2긴 한데, 자, 이 길이는 똑같은데 요 길이를 구할 때 y1에서 y2를 빼야 될 거야. 위에서 밑으로 빼는 게 기니까. 그렇지? 맞아? 근데 생각해봐. 이건 양수야, 음수야, 기울기가? 내려가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양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근데 내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하면 길이 양수, 길이 양수니까 양수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호까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잘 들어봐.
두 점이 주어졌어. 이렇게 x1, y1이라는 한 점과 x2, y2라는 점이 주어졌어. 그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한 점에서 한 점, 순서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x2 뒤에 거에서 x좌표를 앞에 걸 뺐으면 반드시 y좌표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셔야 됩니다. 항상 요렇게가 세트점이 나와야 돼. 그냥 반대로 빼줘도 돼요. 반대로 빼줘도 상관없어요. x1에서 x2를 뺐으면 반드시 y1에서 y2를 빼는 겁니다. 알겠지? 알겠어? 그래야 알아서 기울기가 양수일 땐 양수, 음수일 땐 음수가 나올 거야. 알겠지? 알겠어? 기억해야 돼. 반드시 한 점에서 한 점을 뺀다. 자, 지금 문제로 들어가 보면 지금 문제에서 두 점이 나왔는데 1차함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5분의 1이래. 그리고 기울기를 한번 써볼까? 이 두 점을 가지고 한 점에서 한 점 빼는 거야. 마음속으로 정하면 돼. 난 왼쪽에서 오른쪽 빼야지.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지. 정하시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렇게 빼볼게 한번.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x좌표끼리 빼는 거라고. x좌표 뒤에서 앞에 걸 뺄 거니까 요렇게. 마찬가지 뒤에서 앞에 걸 뺄 거니까 이렇게 빼줬더니 그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분의 1이 나와야 돼. 이런 뜻이야. 그럼 실제로 분모를 계산할 때 어떻게 돼? 2 플러스 3이니까 5잖아. 그지? 분자는 a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얘가 5분의 1과 같으려면 이 식이 성립하려면 a 플러스 6자리가 1이란 얘기지. 아, a 플러스 6이 1이니까 a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요게 지금 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